자,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 넘게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은 뭐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욱더 확실시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가가 그 위에서 이제 어쨌든 좀 상승을 막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페크에서 감산 합의가 불발이 되고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적극적으로 좀 비난하면서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증시는 뭐 큰 폭으로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는 2% 넘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간 단위로도 소폭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 넘는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2.12%의 강세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2% 넘었고 S&P 500 지수 역시 2% 이상 랠리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목요일장에서 모두 1% 넘게 밀렸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저가 매수세와 함께 호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장 전에 발표가 됐었던 지난달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돌고 지난달보다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에 상당히 악화됐었던 수치의 오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12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히면서 조금 더 시장은 지수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울러서 그 전에 유럽 시장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날 부양책을 내놨었는데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이날 드라기 총재가 재차 연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 수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시장이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 경기가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안도감을 형성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좀 좋지 못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펙 쪽에서 감산을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감산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들은 끊임없이 좀 부담감을 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가볍게 올라서면서 2.12%, 17,847포인트 선으로 전날보다 3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정리를 해드리면요. 2100선을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 넘는 강세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대형주,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모두 올라서면서 지수를 견인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3대 지수 가운데 2.08%의 강세를 띠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장에서 3% 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142포인트 선으로 전통 기술주와 바이오테크 인덱스, 반도체 종목들까지 골고루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단위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주간 단위 0.28%, S&P 500 지수가 0.08%, 나스닥 지수 역시 0.3% 주간 단위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의 상승이 주간 단위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이끈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재료 다시 한번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미국과 유럽에서 호재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 2%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11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 11월 이 비농업 부문 채용자 수가 21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20만 건보다 견고한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실업률 역시 5%가 유지되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시면요. 11월 시간당 평균 소득은 4센트 늘어난 25달러 25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이 10월의 9센트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던 트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칼 테넨바움은 이번 고용 지표는 연준이 곧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호재가 나왔는데요. 바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이 드라기 총재는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라기 총재는 우리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 ECB가 추가 부양책을 펼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인데요. 특히 지난 목요일에 이 ECB는 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고요. 또한 양적 완화 기간 역시 6개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규모는 늘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는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의 규모도 늘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는 현재 수단들로 충분히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드라기 총재가 이번 연설을 통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ECB 내 부양을 반대하는 매파 위원들이 추가 부양책 단행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컸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이러한 우려함을 잠재웠다는 평가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장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는 30개 구성 종목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금융주를 포함해서 IT 종목이었었는데요. 애플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P&G,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나이키, 인텔까지 전 종목 모두 올랐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다시금 점검해드리면요. 애플이 3% 이상 오르면서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었고요. 아울러서 JP 모건 체이스도 3% 이상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도 함께 오르면서 금융주 일제히 올랐고요. IT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도 2%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40 선을 재차 하회하면서 부담감을 안고 있고요. 반면에 IT 종목과 미국의 금리 인상, 연내 금리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금융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금융 섹터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의 산유량 감산이 불발됐다는 소식 앞서서 지수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유가는 이 영향 받으면서 $40를 재차 하회했습니다. 향후 추가 하락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에너지 섹터 이 같은 부담감 안으면서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쉐보론과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3%, 0.8% 각각 내렸고요. 이날 금요일장에서 QAP 리소시스와 서던 에너지, 체사피크 에너지는 2%에서 6%까지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S&P 500 섹터 내에서도 5%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특징주 하나 더 확인해 보시면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IT 섹터는 상당히 성적표가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애플이 지난 금요일장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 관련 재료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14일까지 6억 382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상고할 것으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는 애플의 긍정적인 재료였고요. 아울러서 더 스트리트는 애플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간 지금 장중 고점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3.32% 상승률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도 1% 올랐습니다.
네, 이날 오펙 관련 에너지 소식과 더불어서 개별주 종목 소식 조금 더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급락했던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주들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결국 회의에서 감사대 실패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락했는데요. 따라서 에너지주들 역시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NN 머니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N 머니에 따르면 이 비엔나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결국 오펙 회원국들은 현재 하루 3천만 배럴인 생산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날 이 오펙의 사무총장인 압달라 살렘 엘 바드리는 다음번 회의 때까지 지켜보면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 하루 생산량은 3천만 배럴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진짜 생산량은 3,150만 배럴이 되면서 원유 공급 사태가 심각한 사태입니다. 결국 오펙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다른 국가들의 감산 요청에 요구하지 않은 것인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나라들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펜하이머 전략가인 파델 게잇은 오펙 역사상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적은 없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7% 급락한 39달러 6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4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가 하락세가 더욱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NRG 에너지가 18% 폭락하는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날 좋은 분위기에도 급락한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액션 카메라 업체인 고프로인데요. 이날 고프로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체가 향후 실적에 대해 부진하게 전망하면서 고프로의 주가 역시 함께 급락했습니다. CNBC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oPro sings on Ambarella earning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이 고프로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 엠바렐라가 4분기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 투자자들은 고프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엠바렐라의 실적을 통해서 고프로의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만 주가가 70%나 하락하면서 현재 50억 달러에 달하는 시총이 증발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바로 증권사인 로버트 W. 베어드가 고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36달러에서 18달러로 절반 가까이 낮춰 잡았습니다. 고프로는 최근 히어로 포세션 카메라의 가격을 100달러 낮춘 199달러로 낮추며 수요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엠바렐라의 주가는 1.6% 내렸고요. 고프로의 주가는 더 큰 폭의 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외신 소식과 또 종목별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장 유럽 증시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전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놨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6% 내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34%, 프랑스 까크 지수도 0.3%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들으신 대로 재차 4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오펙의 감산 불발 소식이 재료였고요. 39.97달러 기록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면서 1,084달러 10센트를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은 재차 반등에 나서면서 부실당 1% 넘는 강세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IT 종목 고조에 따라 1.8%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18%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도 이날 장에서 11포인트 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원 가까이 내렸고요. 1,156원 70전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소폭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리면서 2.2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머니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